자, 6장 보겠습니다. 6장은 열화학입니다. 자, 우리가 열역학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의 첫 시작인데요. 화학 2에 있는 내용도 있고 화 2에서 다루지 않던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보면 에너지의 본질과 에너지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에너지 2이라는 것은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다뤄왔을 겁니다. 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일은 무엇인가? 자, 일이라면 어떤 변화에서 야기되는 직접적인 에너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 에너지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운동 에너지도 있고요. 태양으로 오는 복사 에너지, 열 에너지. 자, 열은 화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화학 에너지는 화학 물질의 단위 구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로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자, 핵 에너지는 원자 내의 중성자와 양성자, 원자 핵을 의미하는 거죠. 자, 원자 내에 핵 속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응집, 결합에 의해, 인력에 의해 또는 반발력에 의해 저장되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라고 보통 부르죠. 물체의 위치를 이용한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은 우리가 알다시피 열의 출입과 관련된다는 얘기도 많은데,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한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라는 말도 들어봤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래서 열의 에너지의 이동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열화학은 과연 무엇이냐? 화학 반응에서 열 변화에 관한 연구고요. 물리에서는 열역학이라고 부르겠죠. 물리에서 나오는 것을. 자, 그럼 화학 변화와 관련된 에너지 변화와 관련된 개와 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자, 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우주의 특정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곳을 우리 개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부분 전체를 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와 주의의 합을 우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전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영어로 많이 쓰는데, 자, 시스템은 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주라고 불러서 어떠한 것에 첨자로, 예를 들어 SYS, 어떠한 것에 첨자로 SUR 쓰면 얘는 개를 의미하고요. 여기는 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와 주의의 합이 전체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영역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측정하는 것은, 개의 어떠한 열과 일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주의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 가지는 개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개와 주위에는 총 3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자, 열린 개라는 게 있고요. 여기 있을까요? 열린 개라는 게 있고, 그리고 닫힌 개, 자, 고립개가 있습니다. 자, 물질의 어떤 이동을 봤을 때, 자, 물질이 이동을 할 것인가, 자, 에너지의 이동, 다시 말해서 에너지 교환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각각의 형태가 있어요. 자, 색깔 좀 바꿔서. 자, 열린 개 같은 경우는 물질 이동할 수도 있고 에너지가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닫힌 개 같은 경우는 에너지는 이동할 수 있는 반면에 물질은 이동할 수 없어요. 자, 고립개는 둘 다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페트병 같은 거 또는 이런 관에 이걸 열어두게 되면 물질 이동할 수도 있고 열도 이동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뚜껑을 닫았어. 열은 이동할 수 있지만 물질을 이동할 수 없죠. 자, 만약에 우리 보온물통이라고 해서 한다면 당연히 물질도 이동할 수 없고 열도 이동할 수 없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별표 3개 치시고요.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는 뭐 지구과학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열역학의 기본 내용입니다.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고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운다기보다 이 정도는 일상생활로 여러분들 속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또는 발열 과정과 흡열 과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봤죠. 많이 봐서 발열 과정은 우리가 보통 그 열을 방출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에서 이렇게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과정을 우리 개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이 중요해요. 누구의 입장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말이 없으면 개의 입장,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곳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 얘기하면 개에서 주위로 열이 방출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개 입장에서는 열이 감소하잖아요. 맞죠? 감소하니까 음수로 보통 나타내고, 흡열 반응은 주위에부터 개로 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커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델타 H는 양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열이 방출되는 과정, 열이 흡수되는 과정. 자, 델타 H라는 거 아직 안 배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화투에서 했지만 안 배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에 따라서 발열 반응은 생성물의 전체 에너지는 반응물. 우리가 이런 건 들어봤죠. 자, 발열 반응에서 이게 지금 이 Y축은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여기 있는 얘들은 지금 흡열 반응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가 더 낮아지고 있네, 에너지가 더 높아지고 있네. 열을 흡수하니까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자, 얘는 열을 방출하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 열을 흡수하니까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력학의 기본적인 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안 들어봤던 내용들이 좀 있어서요. 자, 열역학은 무엇이냐? 열과 다른 에너지 종류, 다른 종류의 에너지와의 상호 변환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대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열역학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것은 아닌데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이거 진짜 물리화학이라고 배우는 것에서 굉장히 머리를 쥐어 뜯을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연구한다. 자, 열역학에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주위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의 상태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스테이트, 상태. 자, 물질의 조성, 뭐 상태, 그리고 에너지, 온도, 압력, 부피와 같이 우리가 보통 물리적인 성질들을 보통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상태함수란 말이 있는데 나중에 상태함수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세요. 좋은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가세특 쓰기. 자, 주어진 조건까지 도달하는 경로에 상관없이 개의 상태에만 결정되는 성질. 그러니까 지금 얘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상태만 본다라면 어떠한 경로로 가느냐에 상관없이 그것을 값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산으로 보시면 정상에서 걸어 올라갈 때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경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 처음과 끝의 위치에 있는 이 위치 에너지는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자, 이것을 상태함수라고 해서 여러분들 언제 이걸 썼냐면 화투에서는 헤스의 법칙을 했었거든요. 화투 배운 사람들한테는 총열량 불변의 법칙에서 경로에 관계없이 반응 전후의 상태만 같으면 언제든지 그것은 델타 H는 같다라는 것을 쓰는 건데, 자, 상태 함수는 이렇게 되고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뭐가 있냐면 경로 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자, 경로 함수라는 것은 경로에 가능률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상태 함수는 어떤 게 있냐? 에너지, 압력, 부피, 온도. 좀 알아두세요. 에너지, 압력, 부피, 온도. 에너지, 압력, 부피, 온도. 에너지, 압력, 부피,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기초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만들어지거나 파괴될 수 없다.
라고 해서 지금 황 1몰과 산소 기체 1몰이 반응해서 이산화황 1몰을 생성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반응물과 생성물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우리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진 내부 에너지, 얘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알 수 없지만 변화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왜? 얘는 상태 함수니까. 그래서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뺀 여기에 에너지 변화를 우리는 내부 에너지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예를 들어 발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면 당연히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뺐을 때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음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황은 공기 중에 타서 뭐 이렇게 됐다 했는데 뭐 열을 방출한다는 것은 화학 에너지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의미. 그리고 우리 에너지의 전환 같은 거는 뭐 이해가 가겠죠? 자, 중요한 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반응물로부터 주위로 에너지가 이동하더라도 우주 전체 에너지는 변화는 0이다. 그래서 개의 내부 에너지와 주위의 에너지 전체 연력학 제일 법칙을 적용해서 쓴다라면 전체는 변화는 0이다.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면 상대적으로 플러스니까 변화는 0이다. 반대로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력학 법칙의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원래 앞에서 이렇게 있듯이 연력학에 썼을 때, 자, 델타, 자, 걔가 지금 주위의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의 반대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주위에 지금 에너지는 관심이 없잖아요. 얘가 관심을 가지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표현하기 이제 쉽게, 그러니까 유용한 형태로 바꾸면 내부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걔와 주위 사이의 열 교환과 걔가 한 일의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Q는 뭐냐면 걔와 주위 사이의 열 교환을 의미하고요. 자, W는 걔가 한 일의 양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W가 마이너스 PB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증명을 하고 여기 있는 부호를 잘 보시면 걔가 주위에 한 일은 마이너스 부호, 걔에 대해서 주위가 한 일을 플러스.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 밖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더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것이고 주위로부터 걔가 흡수하면 열을 흡수하니까 플러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마이너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교과서 있는 책에 어디 보시냐면 24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그러면 식을 한번 증명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책을 보시면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거리는 우리 알다시피 이제 압력을 표현할게요. 볼게요. 자, 압력은 여기 누르는 압력을 봤을 때 그 면적당 누르는 힘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면적이라고 해볼게요. A, 단면적. 그리고 여기 높이라는 것을 D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양 밑에 D를 곱하시게 되면요. 자, 여기 있는 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얘는 지금 부피 변화가 되겠죠? 일가를 눌러서 또는 이동한다고 했을 때 또는 이쪽으로 이동한다 했을 때 부피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고 자, 힘 곱하기 거리가 여러분들 뭐였죠? 그게 지금 1이었잖아. 맞죠? 그래서 W는 자, P 델타 V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P 델타 V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기체가 지금 반응해서 팽창을 하게 돼서 델타 V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델타 V가 음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델타 V가 양수가 되게 되면요. 지금 기체가 지금 이쪽에 이 주위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니까 아까 전에 어떻게 됐죠? 그걸 우리가 음수로 표현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음수가 되려면 자, 이게 델타 V가 양수기 때문에 이 전체 음수를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도 음수가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P 델타 V로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자, Q 더하기 W를 자리에 자, 마이너스 P 델타 V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 없으면 여기 개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증명한 겁니다. 자, W는 마이너스 PB니까, 자, 1의 단위는 압력과 부피니까 얘는 ATM이고 얘는 부피 리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6-1 예제 별표 치시고요. 6- 예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가한 압력이 지금 진공 상태면 압력이 0이고, 진공 상태가 아니고 1.2기압의 일정 압력에서 있을 때는, 부피 변화를 4리터 보이게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각각의 우리 이 식에 의해서 W는 P 델타 V를 적용했을 때 두 개가 다른 값이 나옵니다. 자,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자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은 상태함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은 상태함수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는 같지만, 외부 저항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태함수가 아니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쓸 수 없냐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식으로 그 일의 변화를 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상태함수가 아니라는 말, 여러분들 중요한 말입니다. 요거 얘기하려고 한 거고요. 열도 마찬가지로 상태함수가 아닙니다. 열도 여러분들 교과서 어디 보시냐면 251페이지에 있는데요. 열 에너지 변화도 일 에너지처럼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열과 일은 과정 중에 의해서만 분명하다. 그러니까 경로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서 경로함수라는 거죠. 경로함수는 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전에 상태함수는 뭐 압력, 부피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죠? 자, 압력, 부피 이런 거, 에너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5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기체가 압축될 때 행한 일은 462다. 자, 이 변화에서 기체가 주위로부터 이동한 열은 128이다 했을 때, 기체로부터 주위로 이동한 열이 128이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128이 되겠죠? 여기가 462, 그래서 334만큼의 에너지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엔탈피인데요. 자, 엔탈피는 화투를 배운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고, 화투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인데, 화투를 배웠다고 해서 이걸 사실 잘 하진 못해요. 자, 아까 전에 앞에 있는 거 기억납니까, 요거? 자, 어떤 식을 쓸 거냐면, 어디 갔죠? 어디 갔노? 자. 여기 있네요. 자, 요식 쓸 거예요. 자, 개의 내부 에너지는, 자, 우리가 Q 더하기 W라 했는데, Q 빼기 P 델타 V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얘들이 조건을 항상 있는 게 뭐냐면, 자, 화학 반응에 했을 때 일정 부피의 조건도 있고요. 일정 압력에 의한 조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조금 인자들이 바뀌거든요. 자, 그러면 일정 부피라면 델타 V가 0이겠죠. 델타 V가 0이니까 델타 U는 지금 이 상태에서 요렇게만 되겠죠. 이 V라고 있는 거, 자, 이렇게 한번 더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쓴다라면 일정 부피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일정한 부피가 있는 경우는 잘 안 쓰거든요. 이건 강철 용기고, 자, 밑에 있는 거는 실린더, 그러니까 일정 압력, 자, 이런 식의 압력이 변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냥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QW 델타 U는, 자, 이거 P라고 하는 거는 첨자는, 아래 첨자는 일정 압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 델타 V라고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Q만 남겨두고 나타냈을 때는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인데, 여기에 우리가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만 떼서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엔탈피라고 해서 열 함량이라고 대학교에서는 사실 불렀는데, 아니 고등학교에서는 그 연력학적 함수입니다. 연력학적 함수. 그래서 열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내부 에너지고요. 자, 얘는 압력, 여기서 있는 이 델타를 뺀 겁니다. 변화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PB니까 압력과 부피잖아요. 아까 전에 선생님 상태함수, 경로함수 했을 때 얘들은 전부 다 상태함수라 했습니다. 맞죠? 전부 다 상태함수니까 얘들도 상태함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델타 H도 상태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얘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를 뺀 값을 결정하게 되면 델타 H를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델타 H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끝과 처음을 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델타 H는 델타 U 더하기 델타 이렇게 다시 또 씌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일정 압력이라고 얘기가 있으니까 일정 압력은 또 델타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썼던 델타 H와 이 QP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 있는 지금 밑에 있는 이 식과 값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델타 H가 QP라고 했는데 얘는 상태함수고 얘는 원래 Q만 했을 때 얘는 경로함수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냐? 일정한 압력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 다시 우리가 이 열은 아까 처음에 경로함수라 얘기를 했는데 자, 델타 H는 상태함수거든요. 그럼 상태함수를 경로함수라고 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상태함수가 경로함수가 상태함수가 아님에도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일정한 압력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그러면 반응 엔탈피로 넘어갈 건데 반응 엔탈피는 잠시 쉬었다가 하고요.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남은 시간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6 표준 생성 엔탈피와 표준 반응 엔탈피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 어려워서 일단 표준 생성 엔탈피, 반응 엔탈피라는 말을 보면서 일단은 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어떤 물질을 생성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표준 반응 엔탈피는 어떠한 물질에 반응하는 엔탈피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엔탈피 변화는 똑같아요. 엔탈피 변화는 똑같은데 어느 기준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차이만 있지 결과적으로 엔탈피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틀린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엔탈피의 절대값을 측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내부 에너지를 전부 다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전체의 이 원자나 분자 안에 있는 에너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측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임의의 기준에 의한 상대적인 값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값만을 구한다. 누가 더 큰지 그 정도만 파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엔탈피 표현식에 대한 기준점을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표현을 해서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해서 델타 HF라고 부르는 얘를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합니다. 자, 표준 생성 엔탈피는 자, 어디서 하냐? 1기압 각 원소로부터 1몰의 화합물을 생성했을 때의 열의 변화인데 자, 1기압이라는 것은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일단 여러분들 뭘 얘기를 하냐면 정의에서 화합물을 생성할 때 어떤 화합물을 생성하는데 몇 몰이냐면 자, 1몰이에요. 자, 표준 상태 우리 0도씨 1기압이니까 당연히 1기압은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은 크게 여러분들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다트 표시되어 있는 것은 표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0이 아니고 표준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1기압 상태. 자, 아래 첨자는 생성 엔탈피를 의미한다. HF라고 하는 거, formation, 생성을 의미한다. 라는 거. 어떤 물질이 생성될 때, 그 물질 1몰이 생성됐을 때의 열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화투를 배운 사람들은 이해를 할 건데 자, 안정한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의 모든 원소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입니다. 0. 자, 무슨 말이냐면 산소가 지금 생성됐을 때의 엔탈피. 자,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이 산소가 생성됐을 때의 엔탈피를 우리는 0이라고 하는데 O3가 생성됐을 때 엔탈피는 0은 아닙니다. 다른 값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얘가 사실 얘보다 더 안정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많이 알고 있는 이 원소가 사실 더 많이 존재한다는 뜻도 됩니다. 자, 탄소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쓰는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자, 흑연의 엔탈피는 0이고 다이아몬드의 엔탈피는 1.90으로서 흑연이 더 안정한 상태라고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아는데 외워서 아는 것도 있지만 많이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자, 사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기 여러분들은 뭘 보면 되냐면 0이네, 140이네. 산소가 오존보다 더 안정한 상태구나. 흑연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안정한 상태구나. 이것을 추론할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표준 생성 엔탈피는 화합물 생성하는데, 과연 산소가 화합물인가? 원소 화합물 구분에서는 아니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자, 표준 생성 엔탈피 기본적으로 어떤 화합물을 생성했을 때 생성열은 맞는데, 이렇게 호전소의 물질들을 만들어낼 때의 엔탈피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까지 있으니까 너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가지고 구분을 시켜서 막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몇 가지 물질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역시나 외울 필요는 없겠죠. 자, 특이한 건 이 0인 부분들이 전부 다 사방황, 단사황 또는 산소 분자, 산소도 있고 0인 부분과 0이 아닌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얘들이 그냥 안정한 상태구나 가장 그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는 뜻이죠. 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 같은 물질이더라도 이렇게 상태 따라서 엔탈피가 다를 수 있다. 엔탈피 변화가 다를 수 있다. 델타 H니까요. 그러면 반응하는 엔탈피는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델타 H의 반응, 그리고 다트 표시는 표준에 반응하는 엔탈피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기압에서 진행되는 어떤 반응의 엔탈피고, 표준 생성 엔탈피를 통해서 반응하는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생성한다고 했을 때, 생성된다라고 봤을 때, 이 전체 반응의 엔탈피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얘기하면, 얘는 지금 반응하는 엔탈피니까 표준 반응 엔탈피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근데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의 생성 엔탈피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부르냐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했을 때 얘가 1몰 기준이었을 때 이때 델타 H는 생성 엔탈피이자 반응 엔탈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다시 천천히. 자, C가 생성됐을 때 엔탈피는 C가 생성되는 엔탈피이자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될 때의 표준 반응 엔탈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밑에 있는 얘는 C와 D가 생성되니까 C와 D가 생성됐을 때 생성 엔탈피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어떻게 부르냐? C와 D가 반응했을 때의 반응 엔탈피를 부른다. 그러니까 생성물 하나 있을 때만 생성 엔탈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있을 텐데 정말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아다르고 어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성 엔탈피라고 부를 때는 한 물질이어야 된다고요. C가 생성됐을 때의 엔탈피, 여기 있는 건 C와 D가 생성됐을 때의 엔탈피라 부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부를 수밖에 없다? 이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반응했을 때의 반응 엔탈피를 얘기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반응 엔탈피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 엔탈피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구할까? 자, 생성 엔탈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생성 엔탈피.
자,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자, 현재 우리가 A와 B 등에서 C와 D가 생성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거 얘들은 어떻게 됩니까? D에 있는 C와 D는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것이고요. 지금 앞에 있는 얘는 생성의 반대죠. 반응이, 결합이 깨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깨짐. 깨짐 얘는 생성되는 거. 그래서 얘기하니까 A와 B가 C가 D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반응하려면 일단은 결과적으로 얘가 반응이 깨졌다가 결과적으로 결합을 해야 C와 D가 되겠죠? 근데 우리 생성되는 엔탈피 값만 다 주어져 있잖아, 맞죠? 자, 생성되는 엔탈피를 봤을 때, 여기는 결합되는 거니까, 여기는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값이고요. 여기는 깨지는 거니까, 생성되는 값에다가 반대 값을 붙이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딴 게 아니고요. 자, A와 B는 결합이 깨지는데 깨지는 엔탈피 값은 몰라요. 그러면 A와 B가 생성되는 엔탈피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깨진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생성되는 엔탈피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반응 엔탈피를 구하고 싶은데, 자, 결합되는 엔탈피는 생성 엔탈피고요. 깨지는 엔탈피는 생성 엔탈피의 반대값이니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를 마이너스 붙인 값과 반응물 그리고 자, 생성되는 엔탈피 값을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 값을 정리하면 생성물의 엔탈피 값에서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값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를 빼주면 식이 위에 있는 식처럼 나오죠. 자, 지금 보면서 와, 정신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결과적으로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시그마 있고 N 있고 막 복잡한데 여러분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수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된다. 자,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들 수학 시간 아닙니다. 수학이 아니고 산수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델타 H를 구하는, 생성 엔탈피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직접법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는 헤스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직접법, 간접법, 헤스의 법칙. 자, 직접법 보겠습니다. 원소로부터 쉽게 합성할 수 있는 반응물의 반응 엔탈피로부터 구한다라고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생성 엔탈피를 구하세요. 구하세요. 자, 표준 상태에서 흑연을 가지고 있는 흑연인 탄소, 산소 분자와 표준 상태에 있는 이산화탄소로 될 때 반응 엔탈피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93.5.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구한다? CO2의 생성 엔탈피에서 이 안에 있는 이 반응물의 엔탈피 값을 생성 엔탈피를 뺐을 때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즉 반응 엔탈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선생님이 AB가 더해서 CD가 될 때와 AB가 더해서 C가 될 때가 다르다 했듯이. 자, 이 현재 자, 말 잘 들으세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탄소와 산소, 흑연과 산소가 반응해서 CO2가 반응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393.5kJ은 이 전체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되겠죠? 자, 근데 그거이자 뭐가 됩니까? 이산화탄소의 생성 엔탈피가 되겠죠? 왜? A와 B가 반응해서 생성물이 하나가 됐으니까. 자, 이해 갑니까? 자, 이해 가죠? 그게 어렵지 않죠? 그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반응 엔탈피고 이거는 생성 엔탈피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엔탈피와 생성 엔탈피가 똑같네, CO2는.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간접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접법을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 이 헬스의 법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든 반응의 엔탈피 값을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현재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CO2가 되는 반응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CO2가 되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여기는 왜 다 뭐를 쓰는지 모르겠네. 자, 이거 다 빼야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자, 이렇게 나타내는데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탄소와 그러면 2분의 1 O2가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어요. 자, 얘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있는 두 식으로 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뭘 구하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 얘를 구하는 거네요. 맞죠? 얘를 구하는 거네. 얘를 구해야 돼요. 자, 이 반응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딴 거 필요 없이 이 지금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CO2가 될 때 마이너스 393이니까 이만큼의 변화 그리고 CO와 2분의 1 O2가 반응해서 CO2가 됐을 때 반응은 이 반응이잖아요. 이만큼 변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뭔데? 구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반응이잖아요. 이 반응. 이 반응 구하려면 이 전체 마이너스 393.5에서 283.0을 빼주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10.5가 된다. 이게 헬스의 법칙이거든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거 있는 거. 이게 헬스의 법칙이에요. 헬스의 법칙이 뭔데? 다시 여기 쓸게요.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A와 B가 반응해서 결과적으로 C와 D가 생성되고 싶거든요. 이렇게 바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가냐면 자, 자, 색깔을 좀 바꿀게요. 색깔을 바꿔서 뭘로 하면 티가 날까? 보라색.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이렇게 갔어요. 자, 이게 뭐냐고 했냐면 AB가 결합이 깨지는 거. AB가 결합이 깨져야 이렇게 갔을 때 C와 D가 생성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리 시간에 이 값만큼 차이를 보이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예를 들어 뭐 100이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 250이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가는 값은 이 값은 마이너스 150이 된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가는 거 가정 알고 여기 가는 거 가정 알면 이 과정을 안다라는 거니 여기는 헬스의 법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정과 이 과정을 알게 되면 이 과정을 안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로 만들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만들까? 그러니까 C랑 O2가 반응해서 CO2. 자, 이거 델타 H 반응을 델타 H1이라고 할게요. 델타 H1. 여기 밑에 있는 거 CO랑 2분의 1 O2를 가지고 CO2를 델타 H2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식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라고 하냐면 C랑 2분의 1 O2를 반응해서 CO를 만들어내라고 했대요. 다시 빨간색으로 펜 지우개. 자, 펜 포인트 옵션. 헷갈려. 자, 핑크색, 빨간색.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러면 식을 이걸 가지고 이거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얘 탄소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델타 H1은 지금 2배를 할 수도 없고 마이너스를 붙일 수도 없죠. 근데 CO가 이쪽에 있네. 그럼 어떻게?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자, 얘가 CO2가 되고 CO2가 되고 CO 더하기 2분의 1 O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더해보세요. 더해보시면 얘랑 얘가 없어지죠. 그럼 C랑 O2 있는데 2분의 1 O2니까 넘기면 2분의 1 O2가 되겠고 CO가 있으니까 델타 H1에서 델타 H2를 빼면 되죠. 델타 H1이 아까 뭐였냐면 마이너스 393.5였고 더하기 283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헬스의 법칙은 어떤 의미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엔탈피 변화는 그 반응이 한 단계로 일어나든 여러 단계로 일어나든 동일하다. 자, 앞에서 상태함수, 경로함수라는 말 매우 많이 했는데 엔탈피는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에만 의존. 다시 말해서 이 C와 2분의 1 O2랑 초기 상태 반응하는 생성되는 최종 상태만 동일하면 어떤 경로를 가든 간에 처음과 끝만 같으면 이 델타 H 변화는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상태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매우 중요합니다. 자, 헬스의 법칙은 여러분들 화투하는 친구도 잘 알겠지만 매우 중요하고 문제에서 단골로 나오니까 꼭 보시고요. 자, 아세틸렌으로 만들어지는 표준 반응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세요 랍니다. 얘를 구하고 싶은데 주어진 건 얘잖아요. 저번에 델타 H1이라고 하고 델타 H2, 델타 H3라고 해볼게요. 이걸 구했을 때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까? 자, 일단은 그냥 막 바꿀 순 없으니까 탄소 여기 2C인데 C는 여기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탄소가 하나도 없고 여기 2배 있으니까 여기 2배를 하면 되겠네. 맞죠? 그러니까 델타 H의 2배 2 델타 H1이 되겠죠. 일단 그 다음에 수소는 여기 있는데 수소가 또 있습니까? 수소가 또 H2니까 없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냥 더하시면 되겠네요. 더하기 델타 H2를 하시면 되겠죠? 이 식을 2개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까지 C 더하기 H2 더하기 이 C네요. 그 다음에 여기 2니까 2O2의 2분의 5O2가 되겠네요. 는 2CO2 더하기 H2O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C2H2가 여기 있으니까 열을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죠? 자, 반으로 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옮길게요. 자, 이걸 옮기면 자, H2O 더하기 2CO2는 C2H2 더하기 2분의 5O2니까 이 식을 2개 더하시면 되겠죠? 더하면 얘 날라가고 더하니까 그러면 남는 거는 결과적으로 얘랑 얘만 남네? 얘가 똑같죠?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거 빼기 2분의 델타 H3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 다 곱하시면 곱해서 이거 더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가지고 환산해서 그냥 방정식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방정식 2차 방정식 아니다. 연립 방정식 맞죠? 구하는 거.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용해열과 물킴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해열은 뭐냐? 용질이 용매에 녹았을 때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 용해열. 용해 엔탈피는 그걸 우리가 엔탈피로 나타낸 것을 용해 엔탈피로 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용해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열량계를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델타 똑같아요. 얘들도 델타 H 이런 식으로 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되거나 똑같아요. 근데 용해된다고 해서 항상 열을 내는 것도 아니고 열을 흡수하는 것도 아니고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값이냐 음의 값이냐 보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온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NaCl 같은 경우에 물에 녹을 때의 용해열은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용해 과정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얘들을 지금 현재 자, 이렇게 기체 상태로 바꾸게 되고 여기 있는 얘들을 이렇게 물에 녹으면서 수용액으로 가는 과정이 있고 자, 우리 고체 이온 결합물을 기체로 바꿨을 때 필요한 에너지를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데 격자 에너지는 은근히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시험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식으로는 아니고요. 혹시나 나중에 면접 갔을 때 저게 격자 에너지구나.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자 에너지. 그리고 수화는 이온화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둘러싸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Na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 이온화에서 물이 관여하는 걸 수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물 분자 알다시피 이렇게 생겼는데 H2O에서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자, 물 분자가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바뀌어서 저렇게 붙는 경우 그걸 수화열이라 얘기하는데 이걸 다 합쳐서 다시 용해열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헤스의 법칙은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얘는 지금 격자 에너지를 얘기를 한 거고 여기는 수화열을 얘기를 한 거여서 용해열은 이거 두 개 더한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 그냥 헤스의 법칙을 수화열, 용해열 뭐 이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킴열은 물 켰을 때, 농도를 낮췄을 때 열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물킴열이라 합니다. 근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섹션 나눠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자, 오늘 또 시간이 매우 짧게 가는데 여러분들 수업을 많이 하는 걸 원하는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오면 지금 6장까지 했나요? 매우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해도 여러분들 나중에 벌써 이미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범위를 봤을 때 자 이걸 가지고 사실 부담이 좀 클 거라 생각하니까 또 남은 시간 역시나 또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6장은 앞에서부터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학교 오시기 전까지 이게 잘 안 되면 앞으로도 굉장히 좀 힘들 거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학교 또 오면 또 진도를 조금씩 속도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복습은 철저히 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지필평가 시험 칠 때 부담이 없을 거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